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경일간 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좀 늦어졌죠? 생각이 깊어져서 잠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경일간한테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내년에 갑진년이 경일간한테는 편재 편인이 됩니다. 갑은 편재고요. 진은 편인입니다. 네, 이 갑진이 편재 새 화계인데다가 화계가 경진, 경신, 경자한테는 편인이 화계, 편재 편인이 화계에 놓였고요. 쇠 화계이면서 양 화계죠. 가족이 찢어지는, 가족이 절대로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분리가 불가피한 현상. 병원에 가든 누가 편재에 해당되는 남자한테 있어서는 편재, 편인이 아내, 여자, 부친이기도 하고요. 돈입니다. 편인은 모친과 공부입니다. 여자한테는 편재가 시어머니와 부친과 돈입니다. 편인은 모친과 공부입니다. 본인이면서 본인에 해당을 하면서 이 육친의 이 대상,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자, 남자한테는 아내와 부모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 갑진년이 내가 사회의 리드 그룹이긴 한데 화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뭔가 침잠돼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일 경우에는 갑진은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이 사회적으로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더 잘 풀려 이 현상입니다.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갑진이요. 그리고 남자라고 하더라도 편재가 쇠화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역마육기 화계 3요절에서 만난 짝꿍은 50%라고 했죠. 뭔가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뚱뚱하다거나 너무 못생겼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너무 작다거나 키가 너무 작다거나 이렇게 돌싱이야. 이제 돌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초혼인데 저 사람은 이미 갔다 왔던가 자식이 딸렸던가 아니면 유부녀이던가 이렇게 반절짜리 짝꿍, 내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신용불량자이던가 종교인이던가 이러한 종교인이 왜 그럼 반절짜리 짝꿍이냐, 이 생각 사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삼요절의 반절짜리 짝꿍에서 종교인인 경우에는 이미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요절 생각의 영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는 그곳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반절짜리 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그 짝꿍, 내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 짝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그렇고 남자한테도 그렇고 남편의 운이, 배우자의 운이 고른다고 골랐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명함은 반듯한데 좀 잘 되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울뿐인, 이제 말하자면 양반집 자제야 막 이렇게, 허울은 좋은데 내놓기가 조금 그렇다 뭐 이렇게 그러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진의 운이 딱 왔을 때 갑진 일주인 사람들은 복음이 되니까 가족이 찢어지는, 해체되는 굉장히 슬픈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 갑진 자체가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화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한 해가 내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갚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형국이긴 하고 창업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갑진이라는 것은 창업, 1인자, 자영업 이렇게 1인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리드그룹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경일관에게 양과 경호, 경술, 경인에게는 양과 월살이 왔습니다. 쇠화계인데 양과 월살이 왔습니다. 글자가 전부 다 불리한 글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철들은 글자라는 얘기죠. 생각, 사고 영역에 있는 글자들만 있습니다. 활발하게 어리다, 막 이렇게 활발하다, 예쁘다, 생글생글하다, 막 이렇게 장생이나 목욕, 막 이렇게 밝은 애들이 아니고 우중충한 애들이야. 월살, 양, 화계, 쇠 전부 다 우중충한 애들만 왔죠. 잉? 자, 그러다 보니까 공방수, 이별, 분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오는 구간에서는 양육하다, 교육하다, 뭐 원처학물, 뭐 특용작물을 재배하다.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갑자기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고양이를 키운다든가 안 그러면 갑자기 알로에를 사왔어. 알로에를 키워. 식물 같은 거. 그 어떤 것이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자식이 내 자식을 키우든 너무 자식을 키우든 그러한 형태가 되든가 안 그러면 내가 자식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유학을 가던가 아니면 투병을 하던가 감옥에 수용이 되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에 모든 물건과 재화와 이런 것 중에 7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 60에서 7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직장 또한도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글자가 오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치 않는 휴직을 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휴직을 하게 되면 뭐죠? 장려금, 근로장려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다시 취직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공부하는 현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유학을 안 가더라도 내가 그 지원금을 받으면서 뭔가 학원을 다니던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갑자기 미용 배우고 막 건축 배우고 막 그러죠.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그 배우는 동안에는 이력서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한 번씩 배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이면서 유학, 학문과 직장이 지금 동시에 70%로 줄어든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에서 직장을 들어갔다고 한다면 인턴 기간이야. 말하자면 3개월 정도. 그래서 평상시보다 70%밖에 안 나오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 진짜 편인이고 화계도 왔고 편인이고 막 월살도 오고 막 이러니까 다 아프단 말이에요. 둘 다 아픈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죠. 부모님이든 나이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병원에 가면 집에서는 내 신발이 10컬레다. 그럼 10컬레를 다 골라서 신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스리빠 하나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소되는 현상이에요. 밥도 내가 맘대로 시장 가서 맘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돈 넣고 10분 동안 이렇게 끓이는 거 아니면 컵라면 인스턴트 혹은 병원밥을 먹는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집 밥이 반찬 가짓수가 줄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글자가 왜 그러냐?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공급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피잖아요. 혈액으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 모유나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되면 이 입으로 섭취하는 양의 반밖에는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인 것이죠. 아기가 마치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기는 해. 그러니까 탄탄해. 그러니까 안 주지는 않아. 주는데 다 안 주고 70%를 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가양육, 타가양자, 의식주는 유효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반드시 결정이 납니다. 줄까 안 줄까? 이게 반드시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데 일반인들의 혹은 내가 평상시에 일했던 거에 70%, 60% 요렇게 줄어든 형태로 활발하지 않고 만약에 유학을 가도 그 하숙집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 조금 약간 불편하게 좁은 공간에서 내 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빨래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조금 약간 불편한 상태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글자가 딱 왔을 때는 반드시 가족 간에 헤어지어서 이제 내가 나가든 내 배우자가 나가든 자식이 나가든 부모님하고 하고든 이게 조금 약간 분리되는 현상, 고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아파서든 뭔가 잘못해서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렇게 찢어지는 형상이 보이더라. 그렇고요. 경호, 경술, 경인에게는 월살이 와버렸습니다. 월살. 정말 가장 힘든 살이죠. 피 말리는 살이죠. 애달퍼요. 가슴 중앙에 그 애 끓는 그 심정. 맥없이 막 불안한 일이 없어도 계속 불안하면서 계속 뭔가를 내가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리는 월살이 와버렸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상할 수가 있고 병이 생깁니다. 보통 월살에서는요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렇게 침 같은 게 마르거나 피가 마르는 증상, 그리고 안구에서도 또 코에서도 전부 다 마르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물도 많이 이제 미지근한 물도 좀 계속 공급해주고 몸이 마르지 않게, 그리고 그 안약, 인공 눈물 그런 것들도 사서 눈 비비지 마시고 잘못 비비면 결막염으로 바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서 넣으시고 해가지고 몸을 좀 아껴야 되겠고, 이때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월살에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그것도 일반 의사가 아니라 실력자이면서 이렇게 조금 묻혀 있는 사람들 있죠. 찾아가야만 찾아내는 그 명인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셔서, 이런 때는 미리 가셔서 플루이드 영양제를 맞으세요. 영양제를 한 3병 딱. 신께는 3이라는 숫자가, 3번 인사드리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예의를 지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3번, 한 번 가면 안 됩니다. 3번을 꼭 가셔가지고 주사를 맞던가 영양제를 맞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차라리 액땜을 하십시오. 부부간에 냉랭해지고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경일관한테 지난 3년간 3요절 역마육기 화계 통과하는 구간이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요걸
왕창 얻어먹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12운성 12신살은요, 12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현상인데 약간 형태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연습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종목을 바꿔버립니다. 너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때 이미 한번 두드려 봐줬지 않니? 자, 그건 이미 너 이제 학습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테스트할 필요가 없거든. 자, 이제 종목 바꿔볼게. 자, 이거야! 그러면서 던져줍니다.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힘든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경일관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경일관한테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겨울이 왔다.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 힘든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곧 장생, 목욕, 이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 그리고요, 경진, 경신, 경자에게 있어서는 화계입니다. 화계가 두 개가 겹쳐버리고 양이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절처봉생지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업종을 접으실 겁니다. 이직, 말하자면 업종을 바꿉니다. 일상의 일을 내려놓는다 했으니까 내가 원래 했던 일이 간호사야. 근데 간호사 못합니다. 잠깐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망했어. 놓아야 돼. 놓아야 될 때는 놔야 돼.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자 이제 종목 바꿔서 여기서 조금 해봐. 새로운 걸 창업하든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든가 해가지고 완전히 과거 했던 일을 접어야 되는 마감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끝과 시작을 관장하는 화계에 왔기 때문에 버티고 버텼다. 아, 이제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바꿔야 돼. 체인지. 요렇게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죠. 연구 국리를 무진장합니다. 그리고 이 화계라는 것은 역마육회 화계 삼요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겨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만큼 힘든 신께서 한번 대지게 한번 두드러 맞아봐라 하는 그 구간 그때 한 번 왕창 두드려 맞는 그 3년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 구간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우리가 신께서 그러면 인간한테 왜 이렇게 힘든 구간을 줍니까? 인간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겪어봐서 너가 성장하라고 장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침잠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다만 겨울이 왔을 뿐입니다. 그 겨울은 잘 지내시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갈 때 자,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직 안 겪어봤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겪었다. 20대다, 30대다, 40대다. 점점점 아 그렇구나. 40대가 넘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세네 바퀴 돌아봤더니 그렇게 한 번씩 두드려 맞는 구간이 있더라.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그래 연습 게임 끝났어. 이번에는 다음에 돌아갈 때는 자 그때는 내가 파도가 왔어. 내가 서핑을 해보겠다. 내가 많이 연습했거든. 서핑을 하면 됩니다. 겨울이 왔다. 고구마 구워 먹으면 됩니다. 스키 타면 됩니다. 겨울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지 차이가 뭐냐? 안 당해봤을 때는 내가 정신없이 두드러 맞았어.
생각지도 못하고 두드러 맞았어. 근데 내가 그거 한 바퀴 돌아봐, 두 바퀴 돌아봐, 세 바퀴 돌아봤더니 아 이제 감 잡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 있고 이 구간이 와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